내 이름은 임성우. 비록 평범한 배달원이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다. 오늘은 우리 아들 12번째 생일이다.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줬다. 권혜영님 성우 재산은 내가 이미 다 빼돌렸어. 난 언제쯤 그 사람이랑 이혼할 수 있어? 나 정말이지 그 인간 더 이상 보기 싫단 말이야. 자기야, 뭘 그렇게 급해? 자기는 안 그래? 우리 지금 이러는 거 더 짜릿하잖아. 자기 남편 대충 대하면서 나랑 스킨십 하는 거 보는 게 그냥 털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 유연이, 넌 내 아내잖아. 최건우, 넌 내 둘도 없는 형제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우리 건우 오빠랑 어디다 비벼? 네가 건우 오빠처럼 돈도 있고 백도 있으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겠니? 너 같은 쓰레기랑 나 이혼할 거야. 네 주제 연희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꿈깨.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야. 평생 그 모양이지. 내가 너희들이랑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임성우, 너 뭐 하는 짓이야?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토막내서 죽일 거야. 뭔가? 아빠가 이 사람들 치면 아빠 감옥 간단 말이야. 그럼 난 어떡해? 맞아. 저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동욱이 고생시킬 순 없어. 이혼하자.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동가. 가자. 동가, 미안해. 다 아빠가 못난 탓이야.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전생에 우리 아빠는 내 12살 생일날 엄마의 불륜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죽으려다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지. 다행히 내가 회귀해서 아빠의 운명을 바꿨어. 전생이라니. 회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욱이는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설마 내가 지금 들은 게 그 녀석 속마음인가?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생각 중이었어. 역시 동욱이 마음속 소리였어. 전생에 난 감옥에서 죽었지. 그럼 동욱이 혼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 아빠,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갈지 생각하셨어요? 아빠가 우리 본가로 데려가 줄게. 그 여자랑 헤어졌어도 내 아들 잘 키워서 좋은 날 오게 할 거야. 빨리 먹어. 그러다 학교 늦겠다. 학교는 무슨? 난 인생 2회차라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주기만 하면 1,000억 원 자산가로 만들어줄게. 마누라도 10명쯤 얻고. 아빠, 왜 그래요? 1,000억 자산가는 괜찮은데 마누라를 10년쯤 얻는 건 좀 참아주라. 가영 이모! 어제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가정이 있을 땐 마음조차 숨겨야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당당하게 보러 올 수 있게 됐네요. 가영아, 또 외할아버지 댁에 온 거야? 외할아버지는 무슨요? 가영이모 아빠 이혼한 거 알고 일부러 아빠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우 형. 형 찾으러 온 거예요. 무슨 일 있어, 가영아? 저희 회사에서 오늘 골동품 거리에서 보물 감정대회가 있거든요. 그쪽 환경이 좀 복잡해서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까봐. 그래서 형한테 와서 일일 경호원 해줄래요? 어때요? 괜찮아요? 경호원은 무슨? 가영이모 이거 분명 아빠 싱글된 거 보고 일부러 핑계대서 데이트 신청하는 거네.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아빠도 이혼했으니까 가영이모랑 잘 돼도 나쁘지 않지? 가영이모 전생에 평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었는데 첫사랑이 있었다던데 설마 진짜 우리 아빠인가? 그럴 리가 있나?
가영이는 박씨그룹의 귀한 따님인데 어떻게 나 같은 빈털터리를 좋아하겠어. 미안해. 내가 오늘 살 물건들이 좀 있어서. 아빠, 가영 이모 좀 도와주세요. 물건 사는 거 만급하잖아요. 하루 경호원 하시면 저도 따라가서 구경할 수 있잖아요. 모래 골동품 거래대회. 보물이 꽤 많을 텐데. 이건 큰 돈에 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늦게 가면 남들한테 다 뺏길 텐데.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라. 이게 만약 진짜라면 나 완전 부자 되는 거잖아. 좋아요 갈게요. 아들, 아빠가 과연 부잣집 미녀한테 장가갈 수 있을지는 다 너한테 달렸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성우 씨가 있어서 마음이 훨씬 놓여요. 나도 따라가서 득템해서 돈 벌 수 있겠다. 근데요, 정국이부터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넌 어린애가 지금은 공부가 제일 중요해. 맨날 쏘다닐 생각만 하지 마. 알아들었어? 성우 형, 여긴 감정구역이고요. 이쪽은 거래구역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가영아, 내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이에 딸린 남자 때문이었어? 최유진, 내가 뭘 하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이 최유진이구나. 가영 이모를 5년이나 쫓아다니다가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결국 이모를 해친 그놈이야. 안 넘어온다고 보복이나 하다니. 진짜 찌질하고 저질이네. 임씨라고 했나? 내가 말하는데 가영이는 명문가 집안이야. 아무나 막 다영이 곁에 얼쩡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신 있으면 나랑 내기 한 판 하든가. 누가 오늘 보물감정 대회에서 1등 하는지. 진 사람은 당장 가영이 곁에서 꺼지기. 성우 형, 상대하지 마요. 어릴 때부터 저것만 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굳이 홧김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채, 보물 감정 대회가 대수야? 전세는 여기에 좋은 물건이 꽤 많았는데 저 녀석은 알아보지도 못했잖아. 내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아빠를 도와서 저 녀석을 밟아줄 수 있어. 왜? 넌 기껏 한다는 게 여자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구는 거냐? 보물감정대회가 대수야? 너랑 겨뤄주지. 그래도 넌 감정 명가 출신인데 어떻게 감정의 감자도 모르는 사람과 대결을 해? 진짜 뻔뻔하다. 그게 뭐 어때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만약 지더라도 다 자기 탓이지 실력이 부족한 걸. 걱정 마, 가영아. 대결을 수락한 이상 어떻게든 이길 테니까. 네. 괜한 자기 위안은 집어치우시지. 얌전히 질 준비나 하라고. 우리가 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뭐냐고. 유진 도련님이 진품이란 진품을 다 감정해봤으니까 그분 손을 거친 보물만 해도 수백만, 수십만 개는 될 거다. 지난주엔 수백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조선 왕실 관요 도자기를 감정하셨지. 네 아반 생초 보니까 무조건 졌어. 질지 안 질지는 해봐야 하는 거지. 가자. 물건 고르러 가야지. 성우 형이 번 보물감정대회는 누가 찾은 골동품 가치가 제일 높은지 겨루잖아요. 최유진 안목이면 대충 찾아도 수천만 위안짜리 보물일 텐데 우리가 그를 이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안목이 좋으면 뭐해. 전생에는 이런 고급 옥병이랑 고려청아 모란문 항아리 같은 건 다 놓쳤으면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도 이길 수 있다고. 가영아, 안심해. 난 이미 방법이 있으니까. 아빠를 먼저 따돌려야 이 보물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지? 아빠, 저도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이 녀석. 저쪽 가서 놀아. 빨리 가. 아빠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 자식. 네가 말한 보물들은 아빠가 먼저 갖는다. 가영아, 내가 충고하는데 그 임시 성가진 놈한테 기대하지 마. 그깟 안목으로 무슨 보물을 찾겠어. 봐봐,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보면 아마 도망쳤을지도 몰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업계 사람도 아닌 놈이 감히 유진도련님한테 봤어? 유진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배우셔서 그 안목이랑 기본기가 이 바닥에서 최고 수준인데 저런 놈이 무슨 배짱으로 유진도련님한테 덤비는 거야? 맞아요. 유진도련님이 대충 고른 것도 수천만 위안이 넘는 송나라 가요 현문. 귀달린 팔각 주전자인데 누가 분수도 모르고 감히 도전을 한대요. 아직 시합 안 끝났어요. 지금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점치거든 보물들이
왜 다 없어진 거지? 설마 한세만 뒤에 무슨 변수라도 생긴 건가? 유진에게 도전한다는 게 설마 너 같은 꼬맹이냐? 꼬맹아, 네가 가져온 그 향로 말이야. 벌써 3년째 유찰된 거거든. 그걸로 나랑 겨루겠다고? 네 향로는 기껏해야 청나라 후기 모조품이야. 가치라고 해봐야 한 5천만 원 정도지. 어딜 감히 내 11억짜리랑 비교해. 이건 조선 중기 거잖아요. 뭐라고요? 이건 조선 중기 선덕양식 동태칠보 범랑 향로예요. 가치는 15억 8천만 원이라고요. 들었어요? 오늘 대결의 승자는 나야! 잠깐, 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건 내가 좀 찍어뒀던 거잖아. 왜 아빠가 다 가져간 거야? 야, 임씨, 고물 수집하러 오셨어? 무슨 잣동산이들을 다 올려놓고 그래? 우리가 겨루는 건 비싼 보물인데, 네, 그 고물 더미에서 대체 뭘 내세우겠다는 거야? 고물인지 보물인지는 감정해보면 알게 되겠지. 와, 이렇게 귀한 고물이 많다니. 산소화 페이지에 고려 청화, 모란문 항아리, 고급 옥병이, 연년벽까지. 이게 다 진품이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진품을 구했지? 안목이 정말 대단하네. 세상에, 최유진, 감정명가 대도련님이 일반인보다 못하다니. 일반인 주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진품을 구한 거야? 유진, 내기에서 졌으면 승복해야지. 임성우, 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뭐 대단한 거라고. 다음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서모양이 골동품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난 전부 가영이 너한테 맡길게. 나보다 네가 이쪽을 훨씬 더 잘 알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부 네 뜻에 따를게. 전부 제 뜻에 따른다고요? 수백억 원이나 되는 자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뜻 나한테 맡길 수 있지? 능력도 믿지만 인품을 더 믿습니다. 게다가 가영 씨가 내리는 결정은 다 절 위한 걸 테니까요. 당연하죠. 절대 손해보게 안 할게요. 앞으로의 세부사항도 제가 꼼꼼히 챙길 거고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와, 가영. 이모는 절대적으로 아빠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럼 이 물건들은 여기 둘게요. 네, 이건 예약금 90억 원이에요. 예약금 90억 원. 나머지 대금은 입금되는 대로 이체해드릴게요. 근데 물건이 좀 많아서 다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알아서 처리해줘요. 그럼 전 사람 불러서 처리할게요. 네. 아들, 돈이 좀 많으니까 이거 아빠가 먼저 보관해줄게. 날 3살짜리 애로 하나? 이 돈을 주면 내가 다시 받을 수나 있겠어? 이 녀석이. 너무 좋아. 이 돈이 있으면 오진아를 대리인으로 고용해서 서환테크에 투자할 수 있겠어. 그들이 드론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투자해야 해. 안 그러면 제품이 출시된 후엔 투자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을 테니까. 서환테크라. 다음 투자처는 정해진 것 같군. 그렇지만 사람을 시켜 알아봐야겠어. 이 오진어라는 사람 아들이 찾은 대리인이 믿을 만한. 앉으세요. 동욱이가 왜 그렇게 안심하고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는지 알겠군.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이잖아. 이전 직장의 견제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게 된 거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와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어. 제가 12살짜리 꼬마의 대리인을 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애가 당신한테 회사 투자를 도와달라고 할 텐데 무슨 요구를 하든 일단 다 들어주세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연봉은 10억 원입니다. 할게요. 협력해서 잘해봅시다. 여보세요, 임 대표님. 아드님이 뛰어나시긴 한데 투자하려는 성원테크는 곧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정말로 수억 원을 투자하게 두실 건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내 명의로 그 회사도 인수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모비서 초기 자금은 이따가 이체해 줄게요. 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비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한텐 절대 말 안 할 거지만 나 서한테 크게 투자했지롱. 조만간 몸값이 100배는 뛸 텐데 내 몸값이 오르면 이 집은 나랑 안 어울리죠? 마침 근처 자경마을이 곧 오른다고 했지? 아빠한테 큰 집 하나 사들여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겠다. 자경마을이 오를 거라고? 그럼 내가 돈 벌 기회가 또 생긴 거 아니야? 임 대표님, 그럼 이 일은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계약서랑 관련 서류 가져올게요.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바로 서명하시죠. 그래요, 다녀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 사람 누군데? 우리 팀장님이 직접 안내까지 해? 글쎄, 어차피 집 사러 온 건 아닐걸? 에휴, 하긴 그래. 누가 외곽까지 와서 집을 사. 우리 단지도 개발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유 팀장님만 겨우 새 채 팔았잖아. 진짜 언제쯤이나 돼야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유 팀장님, 그 수법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실적도 다 남편 친구들이 밀어줘서 나온 거라니까. 그만해, 유 팀장님 오신다. 건우 형이 이번 달엔 꼭 큰 집으로 사줘야 해. 당연하지. 마침 우리 신혼집으로 하면 딱이잖아. 앞으로 우리 살기도 편할 거고. 임성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어떻게 연희 일하는 곳까지 와서 질척거려? 빨리 꺼져.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내일 방해되잖아. 질척거린다고? 너도 참 착각이 심하네. 난 여기 집 사러 온 거야. 너희라면 5원어치도 상관없어. 헛소리 하지 마. 계약하는데 방해되니까. 집을 산다고? 여기서 창피당하지 마. 네 전 재산 다 내 손에 있는데 무슨 돈으로 맞아. 집을 사? 내가 보기에 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연희 일하는 틈 타서 질척거리려는 거지? 내가 말해두는데 연희는 이제 나랑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아. 너 같은 거지는 여기서 헛된 꿈이나 꾸지 마. 진짜 작작 좀 해. 도끼병이야? 질척거려? 이런 여자는 내 눈엔 아무 가치도 없어. 내가 왜 질척거려? 제법 그럴싸하게 허세 부리네. 임성우, 독설 몇 마디 하면 네가 대단해 보일 줄 알아? 어? 내 충고하는데 눈치껏. 빨리 꺼져. 이따 경비원 와서 너 사기꾼으로 잡아가면 꼴이 사나워지잖아. 맞아. 네가 진짜 집을 사고 싶다면 저기 가서 옆에 있는 해민 신촌이나 알아봐. 거기 집이 싸니까. 어쩌면 네가 좀 모으면 계약금은 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진짜 가면 네 상사가 널 당장 여기서 쫓아낼걸? 말은 아주 번지르르 하네. 어디 한번 보자고. 집을 몇 채나 살지? 한참 뜸들이더니 겨우 2채 사는 거였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우리 건우 형은 대충 친구 2명만 불러도 2채는 거뜬히 넘어. 너 진짜 눈에 거슬린다니까? 2채가 아니라 2동이야. 뭐? 2도? 장난해? 너 같은 게 2채 사는 것도 아마 엄청 운이 좋아서겠지. 허풍은 무슨, 2동은 무슨 2동이야. 임성우, 너 진짜 충격받고 미친 거 아니야? 너랑 연희 이미 이혼했어. 여기서 행패 부릴 필요 없다고. 계속 난동 피우면 경비원 불러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땐 쫓겨날 사람은 당신들 같은데. 노 팀장님. 유연희, 너 제정신이야? 임 대표님은 건물 2동을 일시불로 사실 VIP 고객이시다. 근데 뭐? 쫓아내겠다고? 너 설마 진짜로 2동을 살 수 있는 거야? 임 대표님, 죄송합니다.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한 탓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을 못 알아뵀습니다. 노 사장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오늘 이 일 제대로 처리 안 하시면 이번 계약은 진행할 필요 없겠네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만족하실 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희, 짐 싸서 꺼져! 너 해고야. 노 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노 팀장님, 저리 가. 경비, 뭘 멍하니 서 있어. 이 2 사람 당장 끌어내. 노 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노 팀장님. 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건물 2채는 저희가 15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계약서는 썼고, 근데 당신들이 도와줘야겠어. 이 건물 2배 가격으로 내놔. 이 집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데 저 사람 설마 2배로 팔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요. 앞으로 다시는 분양사무소에 발도 들이지 마요. 연희야, 너 설마 진짜 믿는 건 아니지? 임성우, 그 쓰레기가 건물 2채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어이없긴 한데. 근데 노 팀장님이 직접 한 말이잖아. 설마 날 또 속이겠어? 임성우는 그냥 거지라고. 어떻게 건물 2채를 사겠어? 너네 그 팀장이 그렇게 개편을 드는 걸 보면 내 생각엔 이 안에 분명 그린 거래가 있을 거야. 우리가 걔네 약점만 잡으면 내가 너 분풀이하게 해줄게. 건의원 말이 맞아요. 분명 무슨 꼼꼼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손했을까요? 최근에 분양사무소에 무슨 새로운 동향이 없는지 확인해봐. 건물 2채가 2배 가격으로 매물로 나왔어요. 그거네. 그 두 사람 분명 집값을 올리려고 작당한 거야. 우리가 이 일을 망쳐놓기만 하면 그 자식들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임 대표님, 계약서 서명은 끝났습니다. 유지은 씨랑 저쪽으로 가셔서 컴퓨터 정보만 확인하시면 다 마무리됩니다. 임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다들 보세요. 바로 저놈입니다. 이 분양사무소가 부동산 중개업자랑 짜고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중개업소랑 짜고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려서 속인 거야. 오늘 당장 서명해. 이 가격 보장 계약서에. 그리고 약속해. 집값이 오른 후에는 절대 안 내리겠다고. 안 그러면 오늘 일 안 끝나? 가격 보장 계약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우리 집값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만약 당신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여기서 나한테 시장 원리 운운하지 마. 나 이 아파트 마음에 들었으니까 무조건 살 건데. 당신들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당신들 이 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해. 안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2번 다시 집 못 팔 줄 알아. 맞아! 당신들, 오늘 당장 이 가격 보장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앞으로 이 분양사무소 제대로 영업할 생각 마! 무조건 서명해! 서명해! 무조건 해! 유연이 분양사무소 맡고 있으면 우리가 타협할 것 같아?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안 돼.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헛소리 집어치워! 다 찌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집값 떨어진 다음에 고객들이 따지러 올까봐. 그래서 이 보장 계약서에 서명 못하는 거잖아. 누가 서명 못 한답니까? 임성우! 네가 진짜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가격 보장 계약서일 뿐인데. 서명하죠. 특별 보장 계약서요? 서명합시다. 임 대표님, 걱정 마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진작 이럴 것이지. 꼭 이렇게 한바탕이야 서명을 하네? 빨리 계약서 가져와요. 미리 말해두는데 꼼수 부릴 생각 마요. 안 그러면 오늘 일 안 끝날 줄 알아? 이 2동 집값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차액 100을 보상하고 만약 집값이 오르면 우리가 그쪽한테 차액 10를 지불한다. 진짜 서명해도 돼요? 만약이라도 오르면 어쩌려고요? 이 아파트 반년 동안 겨우 2-3채 팔렸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 다들 망설이지 마요.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우리에겐 특별보장 계약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는 무조건 이득이라고요. 여기 모든 조항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내 말이! 한바탕 난리쳐서 서명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열고 그랬어. 뭐하러 지금까지 기다렸어? 임성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 진짜 사고뭉치구나. 이 특별보장 계약서가 있으니 이제 나한테 차익이나 물어줄 준비나 해. 넌 평생 다시 일어설 생각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미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안 믿기면 봐. 잠깐만, 여기 맞네. 빨리 의 좀 알아봐줘. 어느 동에 방이 남았는지. 난 5채. 판매원은요? 나부터 소개 좀 해줘요. 난 8채. 지금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왜 다들 다투어 외곽 지역집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이 작은 마을 근처에 핵심 생활구역이 들어선대요. 지금 여기 집 안 사면 이따가는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런 낡은 집이 어떻게 값이 올라? 당신들 혹시 임성가 보낸 바람잡이 아니야? 저 자식이랑 짜고 날 속이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이쪽으로 오세요. 최건우! 이 사기꾼! 집값 떨어진다며. 근데 왜 오르는 거야? 어? 최건우! 이 돈 당신이 다 물어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쳐라! 때리지 마세요. 다들 그만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치안 담당자님, 이 사람들이 날 때렸어요. 그리고 저 임성우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날 때리게 놔두고 저를 모함했어요. 빨리 데려가서 조사해주세요. 최건우, 당신의 소란 피우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노사장님, 오늘은 이만하죠?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앞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오피서한테 바로 연락해요. 네, 임 대표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비서, 이쪽 상황은 계속 잘 지켜봐줘요. 별일 없으면 난 먼저 가볼게. 임 대표님, 잠시만요. 성환테크 무인기 개발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발표회를 열 계획인데 임 대표님 참석 가능하신가요? 시간은 문제 없어요. 그럼 그때 진행 일정표 좀 보내줘요. 한번 훑어볼게요. 네, 임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식을 대입해야 해. 이해했어? 아, 알겠어요. 가영 이모 진짜 대단해요. 우리 선생님보다 설명 잘해. 네가 똑똑한 거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잖아.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가영 이모가 밥 같이 먹으려고 한참 기다렸어요. 성우 형,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음식 냄비에 데우고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괜찮아, 가영아. 어서 앉아. 밖에서 대충 먹고 왔어. 이렇게 늦었는데 동기까지 돌봐주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귀찮긴요. 요즘 바쁘신 것 같아서요. 게다가 동욱이가 늦게 오실 것 같다고 하길래 한번 와봤어요. 온 김에 동욱이 숙제도 좀 봐주고요. 오늘 집을 좀 보러 다녔거든? 여기저기 다니느라. 늦었네. 집을 봤다고요? 영집을 봤다고요? 집 사시게요?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지난번 보물감정대회 때 그 골동품들 팔고 나서 돈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생각한 건데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오래 할 짓은 못 되잖아. 차라리 좀 큰 데로 바꾸는 게 낫지. 마침 잘 됐지. 너도 개인 공간이 생길 테니까. 바꾸긴 해야죠. 아빠,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작용마을의 로열동 평수가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외곽이긴 한데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자경마을. 저도 아마 업계 친구들한테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조용하고 도시 계획도 본 적 있는데 나중에 크게 개발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잠재력 있대요. 노열동 평수? 너 7동이랑 8동 말하는 거지? 네, 아빠 동호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 두 동 오늘 오후에 내가 벌써 샀거든. 샀다고요? 두 동을요? 아빠, 농담 아니시죠? 왜? 네가 자경마을 사라고 했잖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사버렸어. 어차피 돈 더 받자 뭐해. 헐, 내 돈줄. 내 완벽한 계획이. 아빠 손이 너무 빠르잖아요. 아니야. 이 익숙한 느낌. 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선수를 치시는 거지? 설마 진짜로. 너 왜 그렇게 반응이 커? 설마 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요. 완전 놀랐어요. 아빠 진짜 최고예요. 아휴, 됐어. 고작 집일 뿐이잖아. 나한텐 다음 계획이 있다고. 아빠 집은 이미 샀으니 된 거고 이번 주말에 저한테 엄청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요. 무슨 기회인데? 성한테크 발표예요. 제가 들어갈 연줄이 있거든요. 가서 경문 좀 넓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IT 신흥 재벌을요. 오, 상원테크라. 네, 참. 가영 이모, 이모도 저희랑 같이 가요. 좋아요. 날 데려와서 네 무대라고 폼 잡으려고? 네, 아빠가 마크의 진짜 보스인 줄도 모르고 주말에 똑똑히 보여주지. 뭐가 진짜 아빠의 즐거움인지. 아빠, 여기 시야 어때요? 제가 말했죠. 이 맨 앞자리 위치는 일반인한테 안 푼다고요. 전부 주주들이나 핵심 파트너들을 위한 자리예요. 이 맨 앞자리가 주주랑 파트너들을 위한 자리인 거 아시네요? 근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있죠? 최유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유진 도련님, 저 사람들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나? 가영이 뒷꽃문이나 쫓아다니는 거지 두 마리. 쟤네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무슨 다짝으로 맨 앞줄에 앉은 거야? 너 제발 여기서 그딴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좀 마. 세 분, 당장 나가주시죠. 저희 성한테크 발표회는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발표에 참석하러 온 거라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발표에 참석한다고?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쪽이 결정할 일이 아니죠. 이거 제 초대장입니다. 유진아, 이거 진짜 우리 회사 초대장 맞는데? 어디서 훔쳐왔나 보지.
어느 제정신인 회사가 10살짜리 꼬마한테 초대장을 보내냐? 응? 제가 이 회사 주주거든요. 나한테 초대장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주라고 하면 다 주주냐? 무슨 증거라도 있어? 당연하죠. 진짜 뭐가 있긴 하네. 지분증명서. 말도 안 돼. 저 꼬맹이가 어떻게 회사 주주야? 너희 아버지 회사 대표 아니셔? 오셔서 보라고 해. 그럼 진짠지 알 거 아냐? 뭘 봐? 아버지, 마침 잘 오셨어요. 이 꼬마가 우리 회사 주주라는데요. 얘가? 무슨 실없는 소리야. 저런 조그만 꼬맹이가 어떻게 주주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 얘 지분증명서가 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 하지만 저것들이 망치기라도 하면 이번 발표에 우리 감당 못해 이 책임을. 오늘 실제 지배주주가 처음으로 얼굴을 비추는 날이야. 여기서 소란 피우게 놔두지 마. 당장 저놈들. 박 대표님, 제 아들이 초대장과 지분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내쫓으려 하다니요. 상환테크 발표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주주를 대우합니까? 헛소리 마시죠. 제가 아는 주주 중엔 아예 없습니다. 저렇게 어린 사람. 당신이 직무유기를 한 거지. 당신! 맞아요. 정 못 믿겠으면 오지다를 부르시죠. 제 신분을 아니까요. 장난합니까? 오비서가 얼마나 바쁜데 올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씁니까? 당신들 지금 꼼수 부리면서 일부러 신분 확인을 피하려는 거잖아. 됐어요. 확인 못하겠으면 말아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대표라는 사람이 지분 10을 가진 주주도 못 알아보다니 그 자리 이제 내놓아야겠고. 무슨 소리야? 임성우! 너 진짜 미쳤냐? 네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해. 거지 같은 자식이. 감히 성환 대표를 물러나게 해? 박삼촌,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허세 부리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려고요. 임성우, 진짜 대단하네.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어. 임성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오늘 널 여기서 쫓아내는 건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다. 회사 명예훼손으로 말이야. 아주 널 괴롭혀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주마. 그래야 네가 내 무서움을 알겠지. 거기 누구 없어? 저쪽 사람 내쫓아. 그만. 물러나.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오비서님, 난동 부리는 두 놈이 발표에 들어왔길래 저희가 방금 내쫓으려던 참입니다. 오비서님이나 다른 기빈들께 피해는 안 갈 겁니다. 회사 주주이자 실소유주를 내쫓다니요. 무슨 배짱이십니까? 뭐? 우리 아빠가 실소유주라고? 성우형,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이 설마 회사를 인수한 63지분의 임성우?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 주시지. 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작은 도련님도 몰라 뵙고요. 부디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채, 폐쇄 전환 엄청 빠르네. 지금은 저렇게 굽실거려도 누가 알겠어? 나중엔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감옥에 갈 줄 안돼. 방법을 찾아야 해. 아빠가 지금 당장 내쫓게 만들어야 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발표에서 난동을 부려 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다니.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은 해고야. 여봐라, 저 두 사람 내쫓아. 임 대표님, 오비서님, 임 대표님. 임성우, 두고 봐. 아빠, 괜찮으세요? 여보, 당신 여기서 5년을 일했는데 공로가 없으면 고생한 공이라도 있지 않겠어? 네? 글쎄 말이야. 자기 아들 모자라 봤다고 당신을 해고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임성호가 회사 실권을 쥐고 있잖아. 날 쫓아내겠다는데 나로서는 전혀 반항할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 이 원한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제대로 갚아줄 거예요. 박삼촌, 일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드론 회사를 세울 테니 삼촌의 노하우를 살려서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삼한테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이진도래님, 드론 쪽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성한테크를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박삼촌, 돈 거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당장 연락해서 최고의 연구팀을 꾸리겠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신형 드론을요. 유진 도련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련님을 잘 보필해서 맞아요. 임성우를 발밑에 짓밟아주겠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돈 좀 벌고 아빠 앞에서 허세 좀 부리려 했는데 이젠 회사가 통째로 아빠 거가 됐잖아. 안 돼. 내가 명세대 회기자인데 어떻게 아빠를 못 이겨. 투자가 안 되면 주식을 해야지. 내 기억에 올해는 화력발전 쪽은 피하고 플라이트, 광명전자 다 폭등할 거야. 이 녀석 봐라. 이렇게 잘 기억하다니.
덕분에 돈 벌 길이 또 생겼군. 여보세요, 노 팀장. 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건물 두 채 매물 대부분이 모두 팔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명의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네, 수고했어요. 내일 오전 10시로 하죠. 이 집이 이렇게 빨리 팔릴 줄이야. 이 돈으로 마침 주식시장에서 크게 한몫 잡을 수 있겠어. 임 대표님, 오늘 협조해주신 덕분에 수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빨리 끝내야 서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 끝났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임 대표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빈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까? 저기, 그러지 마시고 제 체면을 봐서라도 식사나 한 끼 하고 가시죠. 이 집 불도장이요. 기가 막힙니다. 부드럽고 간이 쏙 빼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노 팀장. 네, 노 회장님, 이런 우연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사이신 주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은 건물 두 채를 매입하신 임성우 씨입니다. 임 대표? 임상우 씨, 가격 오르기 전에 로열동 두 채를 사다니 솔직히 이 일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뒷거래가 어딨어요? 임 대표님은 공식 발표 나기도 전에 사셨는데. 맞아요. 우리 임 대표님 비즈니스 감각이 좀 뛰어나서 그래요. 이번 소식은 윗선에서 확정하고 바로 발표한 겁니다. 노 회장님조차도 소식이 나오고서야 아셨는데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작은 마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요. 아주 간단한 이치 아닌가요? 작은 마을 바로 옆이 관광지잖아요. 게다가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공식적인 계획만 분석해봐도 작은 마을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허연 임 선생님이시군요. 전에 노 팀장이 저한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짐작했습니다. 투자를 보는 안목이 보통이 아니실 거라고요. 오늘 직접 뵈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이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곤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를 썼습니다. 저를 왜 만나려고 하시는지? 임 대표님 가면서 얘기하시죠. 가시죠. 임 선생님, 우리 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확장해서 자금 상황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보유 중인 신일 화력발전 주식도 오르질 않고요. 현재 유동자금이 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 대표님께 투자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화력발전이요? 도무기가 말했던 손대면 안 되는 업종 아닌가요? 노 사장님, 투자권은 일단 서두르지 마시고 제 생각엔 얼른 신일 화력발전부터 처분하시죠. 왜 처분해야 하죠? 설마 신일 주가가 떨어집니까? 임 대표님, 우리 도시의 전력 대부분은 모두 신일 화력발전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맞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신일 화력발전 주식은 우리 회사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다 팔아버렸다가 나중에 오르면 어떡할 건가요? 누구를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조언을 드린 것뿐이죠. 저를 믿으신다면 주식을 처분하시고 못 믿겠다면 가지고 계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범수야, 신일 화력발전 주식 전부 처분해. 전 반대합니다. 노 회장님, 신일 화력발전은 우리 회사가 거액을 투자한 주식이에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주식을 전부 처분할 순 없어요. 만약 문제라도 생기면 이사회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주현, 당신 걱정은 알지만 이 일의 심각성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 정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그룹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야. 범수야, 처분해! 임 대표님 판단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자금은 전부 다 대표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에, 그게 원전이든 풍력이든 뭐든 간에 살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 절 쪽에선 바로 매수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박명이랑 클라이트에 투자하시죠. 좋습니다. 노 팀장. 안 돼! 지금 제정신이에요? 한가친 관리 종목을 사라니요? 상장 폐지 직전인 쓰레기 주식인데 우리 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라는 거냐고요? 두 개 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잖아요. 저기 임 대표님, 정말 이 두 종목이 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노 회장님, 약 잘못 드셨어요? 신일이 잘만 오르고 있는데 떨어질 거라는 헛소리를 손해볼까 무서워서 참았더니 화력발전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저 사람 말을 듣고 상장 폐지 종목을 사겠다고요? 진짜 거기에 돈 넣으시면 저 이사회 가서 회장님 탄핵할 겁니다. 당신! 아, 신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우리 임 대표님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시다고 했잖아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내신다고요. 와, 방금 신일 주식 다 팔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무려 27나요. 이거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회사 자금 다 날릴 뻔했어요. 설마 진짜로 떨어지다니. 진짜로 폭락했네. 임 대표님, 정말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자,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대표님 아니었으면 우리 그룹은 이번에 끝장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임 대표님, 제가 더 한 잔 올려야죠. 아까는 제 안목이 짧아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투자는 대표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투자와 관련된 일은 제가 가장 먼저 지지하겠습니다. 네, 절대 흐지부지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으니 우리 일은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틀림없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임 대표님, 드시죠. 그럼 먼저들 드시고 계세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바꿔요? 이거 놓으라고. 오늘 넌 아무 데도 못 가. 살려주세요. 그만해! 살려주세요. 성호 형. 놔! 당신들 뭡니까? 박가영,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가영아, 괜찮아? 성호 오빠. 오늘 원래 수집가 한 분 뵈러 온 건데 결국은 원래는 좀 얌전한 줄 알았더니 생각도 못했네. 바로 딴 남자한테 들러붙다니. 그럼 나도 봐줄 필요 없겠군. 얘들아, 저 여자 당장 끌고 와. 배추 대낮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넌 이 새끼 누구야? 감히 내 일에 참견해? 확 끝장내버릴까? 야 임마, 우리 주도련님이 누군지 알아? 평성주씨 집안분이시라고. 좋은 말 할 때 꺼져. 괜히 매벌지 말고. 명색이 주씨 집안 도련님이 권력 믿고 갑질이나 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내 일에 네 놈이 참견할 자격 없어. 얘들아, 쳐라. 물러서 누가 감히 오나 보자. 가영아, 넌 먼저 가. 여긴 나한테 맡기고 가서 도움을 청해. 응. 거기 안 서? 뭘 다 안 서? 감히 쫓기만 해봐. 감히 내 일을 막히다니. 반 죽여놔. 똑똑히 가르쳐줘. 나댄 대가가 어떤지. 그만해. 제발로 다시 기어오다니. 괜찮아? 괜찮아.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매니저님, 이 사람들이 행패 부렸어요. 빨리 다 쫓아내주세요. 나를 쫓아내? 저 녀석이 감히 그럴 수 있나 봐라. 날 쫓아내? 감히 그럴 수 있겠어? 저기 손님, 주도련님은 저희 주대표님 동생이십니다. 전 일개 직원이라 그럴 권한이 없어요. 들었냐? 이 자식아. 영광그룹 주대표가 바로 내 친누나야. 내 전화 한 통이면 넌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여. 주 대표가 내 파트너야. 또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파트너?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우리 누나가 너 같은 거랑 일한다고? 똑똑히 들어.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도 널 구해줄 사람은 없어. 다가오면 가만 안 둔다. 진짜 널 못 칠 줄 아냐? 죽도록 패버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다들 그만둬. 누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나, 마침 잘 왔어. 이 자식이 누나, 파트너 행세를 하며 사기치고 있잖아. 누나, 나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편해.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하필 임 대표님을 건드려. 임 대표님은 우리 영광그룹 협력사라고. 게다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분인데 네가 감히 여기서 대표님한테 손을 대. 임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주 대표, 마침 잘 오셨네요. 동생분이 그러더군요. 절 이 바닥에서 쫓아내겠다고요. 뭐라고? 너, 이 망할 새끼가 네가 감히 임 대표님께 그런 막말을 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단단히 혼내고 만족하실 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임 대표님, 일단 룸으로 돌아가서 마저 협력 얘기를 나눌까요? 안심하세요.
돌아가서 제대로 혼내겠습니다. 오늘 겪으신 수모를 꼭 갚아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일로 많은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협력권은 제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임 대표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협력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주 대표님은 일단 집안에 이 난장칸부터 잘 수습하세요. 가영아, 가자. 임 대표님,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협력을 망쳤어. 우리 주시 가문 앞길까지 망쳐놨다고. 알아?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해? 네가 잘못을 해? 누나,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 때려요. 진짜 잘못했어요. 주 대표,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사람을 왜 주의원이를 때리고 그래? 노 회장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임 대표 찾으러 가더니 한참을 안 돌아오길래 상황 좀 보려고 나왔지. 어때? 임 대표는 찾았어? 말도 마세요. 놓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의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제 동생이 못난 놈이 심기를 건드렸어요. 이놈이 천지도 모르고 감히 임 대표님을 협박해서 임 대표님이 화가 나서 바로 가셨어요. 협력권은 다시 생각해 보시겠대요. 자네도 알다시피 임 대표님이 우리 그룹에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임 대표님께 만족스러운 답을 드려. 네, 노 회장님, 당장 이 녀석을 보내서 임 대표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게요. 그걸로는 안 돼. 그깟 거. 임 대표님 화가 풀리시겠어? 주 사장,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이 녀석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그래야만 임 대표님이 우리의 진위를 아시겠지. 누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당장 임 대표님께 무릎 꿇고 사과할게. 용서하실 때까지 꿇고 있을게. 당장 가서 임 대표님께 사과할게. 만족하실 때까지 꿇고 있을게. 이제야 무서워? 늦었어! 너희들, 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임 대표님께 보여드려야지. 우리 협력에 대한 성의를. 안 돼, 누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누나, 안 돼. 누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안 돼. 밤에 바람 차다. 감기 조심해. 고마워, 상호 오빠. 오늘 진짜 오빠 덕분이야. 오빠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떡할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 주 대표님과 협력은 영향 있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일로 쉽게 포기 안 해. 그리고 나한테는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해. 아까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 사실 난 예전부터 널 동생으로 안 봤다는 걸. 내가 널 많이 생각보다 더 신경 쓰고 있더라. 예전엔 내가 너무 둔했어.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상호 오빠. 사실 나 오빠 좋아한 지 오래됐어. 나랑 사귈래?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가영이 뭐 집에 데려다 주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아빠, 진도 꽤 빠른데요? 이런 속도면 얼마 안 가서 제가 화동할 수 있겠어요? 만화나 마저 봐. 만화가 뭐가 재밌어요? 화질도 구리고 자꾸 끊기고 맨날 버퍼링 걸리고 언제쯤 정품으로 볼 수 있으려나? 내 기억으론 정부에서 아마 이맘때쯤부터 불법 복제 단속을 시작했었지? 정부에서 불법 복제 단속을? 그럼 지금 빨리 동영상 사이트를 인수해서 판권을 싹쓸이 해두면 나중에 대박 나겠는데? 우리 아들이 정품 보고 싶다니까. 아빠가 동영상 사이트 하나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것만 틀어주는 곳으로. 어때? 정말요, 아빠? 그럼 파인미디어로 사주세요. 이게 싸요. 아빠가 파인미디어만 인수하면 내가 유료 결제 방식을 바꿀 거야. 처음 몇 편은 무료로 보고 나머지는 멤버십으로 크는 거지. 지금보다 훨씬 돈 많이 벌걸. 좋아. 네가 사달라는 걸로 아빠가 사줄게. 늦었다. 이제 자러 가. 내일 이사도 해야지. 네! 야후! 이사 간다! 자러 가자. 얍! 어때, 동호가? 이 집 충분히 넓지? 우와! 완전 으리으리하잖아요! 성우 형, 이사 축하해요.
가영아,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가연 이모! 그래. 분명 두 사람 물건 살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좀 샀어요. 청소용품이랑 만두요. 배고프면 바로 끓여 드세요. 난 또 정리 다 끝나면 밥 한 끼 대접하려 했지. 에이, 저한테 뭘 차려요. 맞다, 동우가 새 집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근데 아빠가 어젯밤에 반나절을 투덜거리셨어요. 새 집에 안주인이 없다고요. 안 그러면 도와줄 집 정리할 사람도 없다고요. 이 녀석아,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제 막 이사 와서 사방이 먼지 투성이네요. 두 사람 먼저 앉아서 좀 쉬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여보세요, 임 대표님. 영광그룹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주연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미 선언했대요. 주시 지방과 절연하겠다고요. 네, 알겠어요. 아무래도 내일 영광그룹에 한번 가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노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임 대표님이 찾으신다고 전해주세요. 네, 임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노 회장님, 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임 선생님 모시고 3번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임 대표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임 대표님,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죠. 임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투자건 말고도 임 대표님을 정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광그룹의 특별 투자 고문으로요. 고문직은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모든 의견은 반드시 엄격하게 제 계획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함부로 방안을 바꿔서 계획을 망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안 됩니다. 회장님, 저 사람 말은 무슨 의견이든 무조건 신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투자 업무를 어떻게 저런 정체분명히 사람한테 맡깁니까? 맞습니다, 회장님. 만약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그때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지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사님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임 선생님 능력을 잘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임 선생님이 젊어 보여도 안목과 실력만큼은 업계의 많은 베테랑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맞아요. 신의 화력 발전의 큰 위기도 임 선생님이 피하게 도와주신 거죠. 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룹은 진작에 큰 코 다쳤을 겁니다. 신일 화력 발전 위기를 이 사람이 도와줬다고요? 그럼 그날 삼장 폐지 주식 두 종목 산 것도 이 사람 지시였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전부 저희 임 대표님 제안을 듣고 산 겁니다. 선임 선생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절대 회사 이익을 가지고 장난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 판단이 틀리면 어쩔 겁니까? 상장 폐지 주식은 원금도 못 건지는 쓰레기입니다. 만약 망하면 회사 몇십 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전에 성공한 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죠. 그게 주식 고르는 실력을 증명하진 않아요. 만약 함정만 잘 피하고 프로젝트는 못 고르는 거라면 이번 투자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제가 함정만 잘 피했다면 왜 여러분한테 안전한 국채를 사라고 안 하고 상장 폐지 주식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은 감당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배포조차 없으시니 수년 동안 회사가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배포 같은 소리 집어치우시죠? 여긴 상장 회사지. 도박장이 아닙니다. 회장님, 만약 저 상장 폐지 주식들을 당장 처분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식을 전부 팔아버릴 테니. 당신들이 이렇게 근시안적일 줄이야. 투자 의견 차이 한 번으로 그동안 쌓아온 정과 이익을 전부 내동댕이 치다니. 좋아. 너희가 주식을 팔겠다면 마음대로 해. 나중에 주가가 폭등할 때 후회나 하지 마. 후회? 당신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돼야 그때 후회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벌써 소액주주들이 따라서 주식을 팔고 있어요. 우리 그룹 주가가 이미 오나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최 회사가 가진 그 8% 지분을 전부 팔아버리면 주가는 분명 폭락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과 은행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당장 안정화 공지를 내거나 기관에 매수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는 대로 제가 다 사드리죠. 오비서 시장에 나온 영광그룹 유통주식 정부 매수에. 네. 이상한데요? 임 대표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죠? 돈까지 쏟아부으며 주식을 매수하다니요? 설마 그 두 주식이 정말 오르는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됩니다. 분명 허세를 부리는 걸 겁니다. 노 회장님을 대신해 우리를 진정시키려는 속셈이죠. 진짜 그렇게 자신 있다면 그 상장 폐지 종목들이 왜 지금까지 안 올랐겠습니까? 올랐어요.
빨리 보세요. 그 상상태지 종목이 진짜 올랐어요. 말도 안 돼? 내 주식 안 팔았으면 수백억 원 됐을 텐데. 정말 대박이네. 다행이다. 난 간 보느라 일만 팔아서. 임 대표님, 저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대표님 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들어와요. 임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자금 투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광면전자와 클라이트 두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는 예산에 부합하며 현재 변동 수익률은 이미 넘었습니다. 25를요. 관련 거래 기록은 동기화 중입니다. 잘했어요. 25라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임 대표님은 안목만 정확한 게 아니라 결단력도 엄청 빠르고 확실하시네요. 자, 여러분. 임 대표님의 실력은 제 생각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임성우 씨를 영광그룹의 특별 투자 고문으로 초빙하여 전권을 맡기고 핵심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의 믿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참, 다음 주에 교류 만찬이 있는데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올 거예요. 파트너를 데려오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텐데 내 보기엔 박가영 양이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성우 형 왔어요? 가영아, 너 왜 여기 있어? 내 생각엔 요즘 발 디딜 틈도 없이 바쁘니까 도와주러 왔지? 이리 줘. 이게 뭐야? 영광그룹에서 보낸 슈카파티 초대장이야. 적당한 때를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내 파트너로 같이 가줄래? 어때? 당연히 좋지. 성우 형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좋아. 가영아, 정말 고마워.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치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한 것 같네요. 정말요? 전 아직 좀 어색한데. 쑥스러워하지 마요. 그래야 더 예쁘니까. 건우 형, 오지랖이라 생각나요. 그냥 좀 걱정돼서요. 안에서 막 나왔잖아요. 이 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요. 지금 연애에 왔다가 누가 시비라도 걸어서 기분 나쁜 얘기라도 꺼낼까 봐요. 당신은 내가 그냥 연애나 즐기러 온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타격이 너무 커. 예전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다 지장을 받았다고.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그게 우리가 연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 기억해? 파인미디어 대박 난 거? 인터넷에 다 퍼졌잖아요. 어떤 미스터리한 사람이 파인미디어를 인수하자마자 보름 만에 3천억 원을 벌었다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광그룹 특별고문이야. 오늘 연애가 그 사람을 위한 축하연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랑 연줄만 닿으면 우리 완전히 재기할 수 있어. 네. 가자. 그 특별고문 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던데 우리 한참 돌아다녔는데 누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 영광그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전혀 모른다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상우 오빠, 이렇게 유명한 줄은 몰랐네요. 다들 오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영광그룹 직원들조차 오빠 정체를 모른다던데? 너무 신비주의 아니에요? 임상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희야말로 여긴 웬일이지? 난 영광그룹의 중요한 파트너니까 축하연회에 초대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맞아. 너랑은 다르게 보나마나 무슨 꼼수를 써서 몰래 들어온 거겠지? 경비원한테 들키지나 마. 그러다 쫓겨나면 엄청 망신일 테니까. 너 이 자식. 중요한 파트너? 영광그룹 초대 명단에는 너희들 이름이 없는 것 같던데?
너 지금 일부러 시비 거는 거지?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영광 파트너 면단을 네가 어떻게 본다는 거야? 너 내가 부러워서 여기서 헛소리 하는 거지? 맞아, 임상우. 여기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우리 건우 오빠는 영광그룹 사장님의 귀빈이라고. 어디서 감히 모함이야. 경비원, 빨리 이쪽으로 와서 이 사기꾼 좀 빨리 쫓아내요. 손님, 제시해 주십시오. 초대장을요. 초대장은 없지만 증명할 수는 있지. 진짜 몰래 들어온 놈이 누군지 네가 그랬지? 중요한 파트너라고? 그럼 배짱 있으면 나랑 같이 뒤로 가서 당장 명단 확인해 볼까? 나 석에서 뒤로 끌고 가려고? 어림없는 소리. 누가 알아?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지. 내가 보기엔 너 초대장 못 꺼내니까 여기서 시선 돌리려는 거지. 경비! 이 자식 담장 쫓아내요. 여기서 내 눈 더럽히지 말고. 잠깐만요. 누가 우리한테 초대장이 없대요? 경비! 저 여자 초대장 좀 봐요. 우리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거 분명 가짜예요. 당장 저 두 사람 쫓아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무례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건 최고 등급의 특별 초대장입니다. 핵심 임원진이 직접 초대한 분만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두 분 편하게 즐기십시오. 저 여자한테 특별 초대장이 있다 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넌 어차피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놈이잖아. 다행이지. 연희가 너랑 이혼해서 안 그랬으면 아직도 먹여 살려야 했을 거 아니야. 너 같은 기둥서방을 말이야. 이 찌질한 놈. 맞아. 우리 건우 오빠 말이 딱 맞네. 넌 이 연애장에 들어올 능력도 안 되니까 이렇게 여자한테 빌붙어서 들어온 거잖아. 넌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야. 쓰레기라고요? 성우 오빠가 예전에 그쪽 명품 사주려고 매일 알바를 2탕이나 뛰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돈도 못 버는 게 쓰레기지. 우리 건우 오빠 좀 봐. 아무렇게나 해도 특별고문이랑 협력금 했잖아. 이게 바로 진짜 능력이지. 당신들 주제에 특별고문이랑 협력을 해? 야, 너 머리에 총 맞았냐? 내 1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는 특별고문님이 직접 챙기셨다고. 협력 세부 사항도 이미 거의 다 확정됐어. 너같이 여자한테 빌붙는 제비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보고 자격이 없다고 해? 난 왜 금시초문이지? 네가 말한 그 협력, 특별고문이 직접 챙겼다는 거 확실해? 웃겨 죽겠네. 특별고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너 같은 찌질이가 그분의 일을 안다는 거야? 성우 오빠가 바로 특별고문이에요. 오빠가 모른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너 아직 잠덜 깼냐? 이런 여자한테 빌붙는 제비 같은 놈이 특별고문이라고? 너희들이 아주 똑같네. 여기서 연기하며 바보 취급하는 거야? 맞아. 제가 특별고문이면 난 회장님이게? 여자한테 빌붙어 먹는 찌질이가 특별고문 행세를 해? 두 사람 다 뻔뻔하네. 너. 임 대표님. 임 대표. 주사장. 임 대표, 여기서 뭐 하세요? 고 대표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하실 시간입니다. 주 대표의 사람. 특별고문에 사칭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감히 누가 우리 임 대표님을 사기꾼이라고 해? 이분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모신 특별고문이셔. 게다가 타임미디어 프로젝트도 이분이 주도하신 거라고. 네가 어떻게 특별고문이라는 거야? 너 그냥 찌질이 아니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넌 대체 누구야? 감히 우리 귀빈한테 이따위로 굴어? 이분은 우리 영광그룹 회장님이신 노 회장님이시다. 임성우 선생님은 내가 거금을 들여 모신 특별 투자 고문이다. 간도 참 크군. 경비, 이 두 사람 당장 끌어내! 임상우,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둘이 부부였던 점을 봐서라도 제발 만지지 마. 임성우, 두고 보자. 가영아, 같이 가자. 연희야, 괜찮아? 건우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연희야, 진정해. 내 잘못이야.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걱정 마. 오늘 일 절대 안 잊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다시 체면 세워주고 내 분풀이 제대로 하게 해줄게. 여보세요? 최 대표님, 큰일 났어요. 저희 회사 협력사들이 대표님이 영광그룹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이제 어떡하죠? 뭐라고? 아빠,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가영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너 요새 맨날 도시락 싸들고 나가더니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핸드폰만 붙잡고 실실 웃고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연애해?
얼른 엄마한테 말해봐. 그 청년, 뭐 하는 사람이야? 인성은 어때? 나이는 몇 살이고? 그 사람은요, 엄청 믿음직스럽고요. 저한테도 되게 잘해요. 저보다 몇 살 안 많고 투자 쪽 일해요. 아빠한테 말해봐. 너는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 자연스럽게 만난 거야? 아니면 소개받은 거야? 사실 그 사람 두 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고향 이웃이었던 임성우예요. 임성우? 걔 결혼하지 않았어? 이미 이혼했어요. 지금은 그냥 동욱이랑 둘이 살아요. 가영아, 너 그동안 연애 안 한 게 설마 그 애 기다리느라 그런 거야? 아휴 참. 엄마 아빠 며칠 뒤에 밥 먹으러 데려올 건데 괜찮죠? 아빠 제발요. 아빠. 아유 참. 알았어.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리고 오렴. 부모로서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아싸. 그럼 저 올라갈게요. 여보, 어떻게 그걸 허락해요? 임성우 말이에요. 이혼에다가 애까지 딸렸잖아요. 우리 가영이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요? 가영이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만의 생각도 있을 텐데. 우리가 대놓고 반대하면 분명 기분 나빠할 거라고. 그럼 어쩌려고요? 글쎄, 당신 생각엔 최 씨감은 그 최유진이라는 애가 우리 가영이한테 마음이 있지 않나? 차라리 그때 걔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마침 이 기회에 그 임성우가 알아서 물러나게 해야겠어요. 성우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요. 부모님이 겉으론 엄격해 보여도 사실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따 들어가면 그냥 평소처럼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억지로 잘 보이려 안 해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알았어. 아빠, 엄마, 이쪽은 임성우 씨예요. 기억하시죠? 성우 오빠, 우리 부모님이셔. 긴장하지 마요. 그냥 자기 집처럼 편하게 있어요. 아,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임성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 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게. 문 앞은 바람이 차니까. 네. 왔으면 된 거지.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지금 자네 사정도 넉넉지 않을 텐데 애도 키워야 하고 말이야. 아마 손님이 오셨나 보네. 내가 나가볼게. 최유진? 성우 형, 오해하지 마. 난 정말 몰랐어. 오늘 그 사람이 올 줄은. 알아. 부모님도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방식이 좀 잘못됐을 뿐이지. 난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 날 잘 모르셔서 그래. 천천히 알아가면 돼. 성우야, 소개할게. 이쪽은 최씨 집안 장손 최유진이야. 넌 잘 모르겠지만 최씨 가문은 유서 깊은 골동품 명가란다. 집안에 있는 소장품들 아무거나 하나 꺼내도 전부 박물관 수준의 보물들이지. 유진이는 참 훌륭해. 젊은 나이에 벌써 감정 전문가가 됐잖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감정을 부탁한단다. 가영아, 너 요즘 계속 이런 거 접하고 있지 않니? 궁금한 거 있으면 유진이한테 직접 물어봐. 그러면 되잖아.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낫지.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며칠 전 감정대회에서 성우 오빠가 1등 했어요. 유진 씨랑 성우 오빠는 애초에 급이 다르다고요. 저 사람한테 묻느니 성우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낫죠? 보물 감정대회 한 번 이긴 게 뭐 대수니. 진짜 같이 살려면 착실하고 듬직해야지.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유진아, 안지령. 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마음에 두지 마라. 이모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가영이가 친구 편드는 건 이해합니다. 임 선생님, 운이 좋아서 한 번쯤 이길 수 있죠. 하지만 같이 사는 건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죠. 한순간의 운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기반이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성우 오빠는 영광그룹의 특별 고문이야. 네가 말하는 집안 배경 같은 건 오빠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뭐? 자네가 그 영광그룹의 특별 고문이라고? 너 같은 게 영광그룹이 어떤 곳인 줄 알아? 거기에 특별 고문은 업계에서 깊이 파고든 수십 년 경력의 대가들이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의 특별 고문을 해? 다영아, 이 자식한테 속지 마. 그러게, 가영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영광그룹 고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줄 알아? 상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말로 우리 딸 속이면 안 되지. 엄마, 제 말 다 진짜예요. 어머니, 가영이 속인 거 아닙니다. 영광그룹의 파이미디어 프로젝트는 바로 제가 총괄 기획한 겁니다. 맞아요. 며칠 전 영광그룹 축하 파티에도 제가 성우 오빠랑 같이 갔다고요. 보세요. 안 그래도 영광그룹의 특별 귀빈이 임시성을 가진 젊은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자네였구만. 성우야, 내가 오해했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응?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다 알죠. 가영이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 전혀 마음에 안 둡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성우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앞으로는 함부로 오해하지 마요. 네가 특별 고문이라고 한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박건우한테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유진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박삼촌, 드론 개발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현재 아주 순조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공급만 남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임성우와 협력하는 그곳 루엔 배터리 성능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쪽이 임성우에게 우선 공급을 해서 우리 쪽은 아예 순서가 오질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릴 수밖에요. 또 그 자식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협력사 내 쪽으로 빼앗아와. 유진 도련님, 사실 루엔 배터리 뺏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쪽이 임성우 회사랑 워낙 오래 협력해왔으니 우리가 억지로 뺏으려면 시장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면 비싼 대로 해. 돈은 문제 안 돼. 지금 당장 가서 루엔 배터리 책임자한테 연락해. 어떤 조건을 내걸든 다 들어주겠다고 해. 네. 이 임성우 자식! 이거 먹어봐요. 고마워요, 성우 오빠. 임 대표님, 우리랑 계속 거래해온 루엔 배터리에서 이제 다시 저희랑 계약을 체결자고 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30 올리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끊겠대요. 루엔 배터리가? 우리랑 꽤 오래 거래해왔는데 갑자기 왜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까? 루엔 배터리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배터리 셀에 결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볼 살 바엔 차라리 탐계 배터리가 낫죠? 탐계에서 지금 개발 중인 리튬황 이중 병렬 배터리가 현 단계에서는 드론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거든요. 루엔 배터리, 말로는 미운테크 쪽에서 단가를 높게 쳐줬대요. 그래서 우리랑 재계약을 하자는 거죠. 하지만 그쪽 요구대로 가격을 30 올린다면 대표님 보시기엔 저희가 이 가격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할까요? 성우 오빠,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사람 알아볼까요? 아니요, 이 계약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그쪽이랑 가격을 다시 협상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협력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진짜로 그쪽이랑 협력을 끊으시네? 루엔같이 신용도 없는 파트너는 우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루엔이랑 협력을 안 하면 프로젝트 일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야. 임 대표님, 그럼 루엔이랑 계속 협력 안 하실 거면 다음 주 부품 전문 전시회는 가실 건가요? 가야지. 전시회 가서 새 파트너도 만나볼 생각이야. 임 대표님, 새로운 목표가 생기셨군요. 탐계에서 최근 개발 중인 리튬황 이중 병렬 배터리가 내가 원하는 대안이야. 헐, 아빠 성공한 진짜 소름 돋네. 고작 탐계가 발표한 연구 방안만 믿고 과감하게 바꾸다니. 수년간 협력한 공급업체를. 임 대표님 좋게 보시는 건 압니다. 탐계의 기술력을요. 하지만 아직 출시 전인데 벌써 계약을 하셨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양산이라도 지연되면 저희 손실이 막심할 텐데요. 일단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임시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보험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야? 임 대표님 아니신가? 왜요? 루엔이랑 다시 계약하려고 구걸하러 오셨나? 루엔, 배터리 없으면 당신들 드론은 그냥 고철덩어리라는 거 알았구나. 근데 어쩌죠?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루엔의 생산량은 미운에 우선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물량 말인데 원래는 단가 30 올리면 계약해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단가를 60 올리지 않으면 아무튼 간에 저한테서 배터리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세요. 60 인상이라고?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상우,
체면 세워줄 때 알아서 기어 60인상이 뭐 어때서. 네, 지금 처지에 우리 루엔 배터리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근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네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아휴, 양 대표님. 이런 놈이랑은 말 섞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놈들은 말이죠. 관짝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어차피 지금 모든 물량은 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몇 년 안 가서 순순히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물량을 쥐고 있다고? 잊으셨나 본데 이 세상에 루엔 하나만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임성우, 어디 동네 구멍가게라도 찾아서 루엔을 대체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물건 팔자마자 네 평판이나 깎아먹지 마. 내 말이 드론이란 게 제일 무서운 게 배터리 고장이거든. 그런 싸구려 썼다가는 고객들이 파산할 때까지 고소할걸. 내 걱정할 시간에 먼저 생각이나 하시죠. 당신들 일이나 어떻게 수습할지 듣자 하니까 이번 배터리 셀에 문제 생겼다던데 그런 배터리를 감히 드론에 달다니요. 충고하건대 먼저 생각해 보시죠. 고객한테 어떻게 변명할지.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루의 배터리셀은 아무 문제 없다고. 누가 악의적으로 헛소문 퍼뜨린 거야? 임성우, 쓸데없이 위협하지 마, 루엔. 배터리는 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인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 여보세요? 유진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판매한 그 드론들에 전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유진 도련님, 이번 배터리 완전 불량품입니다. 지금 판매된 저희 드론이 전부 이 망할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진 도련님. 양 대표! 당신이 그랬잖아! 배터리셀은 문제 없다고! 씨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유진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가 좀 아끼겠다고 재활용 양극재를 쓰면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원가를 아껴? 씨발 재활용 쓸 때 왜 뒷간다는 생각은 안 했어? 내가 비싼 돈 주고 계약한 거 지금 네가 다 망쳐놨잖아! 저기, 연희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이 일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나 무조건 재기할 수 있어. 절대 너 고생 안 시킬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 없으면 끝이야. 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사주잖아. 무슨 재기 타령이야. 헛소리 아니야. 다음 주에 거래처 대금 들어오면 바로 약속시킬게. 네가 원하던 가방이랑 액세서리 전부 제일 좋은 걸로 사줄게. 제발 지금은 가지 마. 응? 누가 알아 당신 돈이 정말 들어올지 말지. 들어온다 쳐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돈 벌고 싶으면 당신 혼자 벌어. 내 앞길 막지 말고. 갈아탄다고? 너 설마 다시 임성우한테 가려는 거야? 그 자식이 돈 좀 생겼다니까 당장 날 차버리고 돌아가겠다고? 맞으면 어쩔 건데? 걔랑 있으면 잘 살 수나 있지. 너랑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여기까지야. 야! 유연이! 두고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성우 회사를 파산시켜서 다시 알거지로 만들 테니까. 여보세요? 동우가 아빠 오늘 계약해야 되거든. 넌 이따가. 유연이, 내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어? 섭섭하게 왜 이래. 난 동욱이 친엄마잖아. 당신들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동욱이 친엄마?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임성우, 말을 왜 그렇게 해. 예전엔 내가 다 잘못했어. 가난하다고 이혼한 거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결합하자. 그럼 앞으로 우리 동욱이한테도 온전한 가정이 생기잖아. 나도 앞으로 당신이랑 동욱이 잘 챙길게. 샹나, 우리 챙겨. 집에 돈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안무 챙기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있는 한 쿵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여기선 당신 안 반가워해. 당장 나가. 임성우, 너 잘났다? 아주 살만한가 보지? 예전에 네 곁에서 고생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안면 몰수하시겠다. 이거지? 그만해. 당장 짐 좀 챙겨서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임성우, 너 진짜 독하다. 그래, 갈게. 근데 잊지 마. 내가 동욱이 친엄마라는 거. 날 완전히 떼어낼 생각은 마. 동우가 걱정 마.
앞으로 저 여자가 널 찾아오면 아빠가 당장 쫓아낼 거니까. 절대 널 다 괴롭히게 놔두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아빠. 저 학교 갈 거니까 절 괴롭히진 못할 거예요. 안 돼. 만약 학교로 찾아오면 어쩌려고. 차라리 며칠 아빠랑 회사에 있자. 여보세요, 형? 안심해. 내가 다 잘 처리했어. 임성우, 완전 파산하게 만들 수 있어. 형 대신 그 나쁜 놈 제대로 혼내줄게. 그 방법 진짜 통할까? 임성우가 안 속으면 어쩌지? 걱정 마. 성내성한 테크. 요즘 출고량 엄청 들었잖아. 비행제어 칩셋은 벌써 바닥났어. 우리가 직접 갖다 바치는 저렴한 정품인데 마침 급한 불 끄기 딱 좋지. 계약 안 하면 그냥 회사 망해서 돈 물어주길 기다리겠어? 그럼 다행이고. 그럼 너 그 녀석 아주 비참하게 밟아놔. 나한테 덤빈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알게 해줘. 걱정 마.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 들어오면 아주 바닥까지 탈탈 펴릴 테니까. 임 대표님, 오늘 이 계약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하이테크 공식 인증을 받은 비엔제어 칩셋 딜러입니다. 다량의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시장가보다 30나 저렴합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우리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격증명은 다 확인했어? 담당자가 누구지? 자격증명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절대 문제 없습니다. 담당자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칩셋 사업을 한 지 이미 몇 년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하이테크의 공식 특수 경로를 확보해서 이렇게 큰 할인이 가능했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약속했습니다. 무조건 정품이고 가짜면 10배로 배상하겠다고요. 이 사람 최고도 사촌동생 아니야? 전생에 공문서 위조랑 사기죄로 잡혀갔었는데 어떻게 칩셋을 팔러 온 거지? 뭐라고? 이 계약은 일단 보류하죠. 싼 값만 보고 거래할 순 없어요. 특히 해칭칩은 더 그렇죠. 먼저 알아봐요. 업체 정보랑 출처를요. 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고고하세요. 임 대표님, 신중하신 건 알지만 이번엔 저희 상황이 특수하잖아요. 저희가 늦장구리면 다시는 이렇게 조건 좋은 물건은 정말 찾기 힘들다고요. 특수한 상황일수록 더 침착해야 합니다.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나랑 같이 가봅시다. 정말 그쪽 말대로 좋다면 당장 계약하죠. 최 대표님, 돈 들어왔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정도 가성비라면 앞으로 우리 회사 물건은 전부 대표님한테서 들여올게요. 최 대표님, 그 말씀 제가 꼭 기억할게요. 앞으로 대표님은 제 이 최영수의 VIP 고객입니다 밖에 물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대표님 물량은 항상 빼놓을게요. 좋아요. 최용수잖아. 또 자격증이랑 법인인강 위조한 거겠지? 비엔제어 칩셋은 분명 하이테크의 핵심 산업이라 권한 위임은 본사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사에서 위임해? 안 되겠다. 이따가 꼭 아빠가 쟤들이랑 계약 못하게 막아야 해. 임성우, 그만 쳐다봐. 본다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30분만 일찍 왔어도 물건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최 대표님 물건 내가 다 싹쓸이 했거든? 넌 내가 돈 버는 거나 구경해. 임 대표님, 최 대표님이 농담하신 겁니다. 업계 1위이신데 제가 어떻게 물량을 안 빼두겠습니까? 임 대표님, 특별히 대표님 몫으로 빼둔 물량입니다. 할인가도 그대로 39요. 다만 물량이 적어 3만 개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계약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긴 뭐하러 왔어? 전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란요? 임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성우지니까 억울해? 이런 수작까지 부려야겠어? 너 자신이 물량 못 구하니까. 남들 구하는 것도 맞겠다? 너 진짜 뻔뻔하다. 맞습니다, 임 대표님. 제가 물량도 남겨드렸고 할인율도 39대로인데 대체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쪽 가짜 칩셋은 할인은커녕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가짜 칩셋이라니? 최 대표 서류는 내가 이미 3번이나 봤어.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가 어떻게 가짜를 팔 수 있겠어? 무슨 근거로 제가 가짜 칩셋을 판다고 모함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칩셋을 못 구하니까 당신. 누가 최영수입니까? 경관님, 저 사람입니다. 고민 위조 및 위조 상품 판매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 5억 당장 내놔. 5억을 사기당했다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경찰관님, 여기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생명줄 같은 돈이라고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회사는 자금줄이 끊깁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셔서 지금 당장 돈부터 돌려받게 해주세요. 여기 피해자분이 방금 이체했다는 돈 어느 계좌로 보냈어? 돈이요? 돈은 이미 딴 데로 이체했어요.
끌고 가. 들어와. 유진, 공급업체에서 또 독촉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잔금 3억을, 당장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회사 분위기가 흉흉한데 정말 생산이 중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엄청 커질 겁니다. 알았어. 일단 가서 그쪽부터 달래.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일이야? 이짐! 어떤 분이 도와주실 수 있대요. 자금 문제를요. 뭐? 그게 누군데? 들어와. 손재현. 네가 여긴 왜?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유진아, 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나 말고 널 도울 사람이 있겠어? 날 도와? 너 같은 쥐새끼가.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유진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게 아주 귀한 물건이 있어. 조선 중기 오빈의 10년 영벽도 두루마리야. 적게 접어도 300억이야.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이 보물을 좋은 값에 팔아줘. 너 미쳤어? 나보고 작물을 파달라고? 내가 말하는데 내 전 재산에 반 아닌다 해도 이은 구린 일에는 손 안 대. 지금 당장 물건 챙겨서 꺼져. 100억. 걱정 마. 헛고생 시키진 않을 테니까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챙겨줄게. 100억. 박삼춘, 실례합니다. 비사에서 물건 하나를 병매해 주셨으면 해서요. 유진아, 너희 최씨 집안일은 나도 들었다. 뭘 경매하고 싶은 거지? 일단 출처부터 말해보게. 우리 박씨 집안의 규칙은 자네도 잘 알 텐데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우린 절대 안 받아. 박삼촌, 출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 할아버지가 민국 시대에 장서로 후손에게서 거둬들인 겁니다. 당시엔 골치 아파질까봐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감정보고서와 거래 기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장구는 확실히 오래된 물건 같군. 이 서화의 표치도 확실히 오빈의 화풍이 맞아. 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서화는 오래된 장부 하나와 그리고 감정서만으로는 완전히 증명하긴 부족해. 출처의 합법성을 말이야. 박삼촌, 그건 걱정 마세요. 최씨 가문이 지금 어렵긴 해도 100년 동안 쌓은 명성은 무너뜨릴 수 없죠. 제가 서약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가품이거나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최씨 가문에서 전액 환불해드리고 모든 손실을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발뺌하지 않겠습니다. 좋네. 이 물건은 내가 받도록 하지. 만약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된다면 그때 우리 박씨 가문이 맞도록 하겠네. 감사합니다, 박삼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호형, 내일 저희 집에서 골동품 경매회를 열거든요. 아빠가 특별히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지난번에 제가 형이 옛날 물건에 조예가 깊다고 했더니 한번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시대요. 좋지. 아버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당연히 가서 구경해야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수락할 줄. 이번 메인 경매품이 10년 영벽도 두루마리래.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보기 드문 진품이래. 오래된 물건에 조예가 깊으니까 그때 오면 꼭 나한테 설명해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말이야. 뭐라고? 10년 영벽도 두루마리? 전생에 이 그림은 도굴꾼이랑 같이 경찰에 압수되지 않았었나? 어떻게 경매에 나온 거지? 뭐라고? 이 청나라 관요 도자기들은 저희 아버지 소장품이에요. 이쪽 고급 옥장 식품들도 전부 3차 감정을 거친 거예요. 보고 싶어 하셨던 10년 영벽도 두루마리는 이쪽에 있어요. 가영아, 오랜만이야. 시 선생님, 대기실엔 어쩐 일이세요? 내 경매품 좀 보러 왔지. 조선 중기 오빈의 10년 영벽도 두루마리는 우리 최씨 가문이 간직한 100년 된 보물이거든. 박씨 가문을 믿으니까 이렇게 맡기는 거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도굴꾼 작물이 전홍 손에 들어가더니 최씨 가문 소장품으로 둔갑했네. 감히 박씨 가문 경매에 내놓다니 이거야말로 사람들을 다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10년 영벽도 두루마리를 최유진이 가져왔을 줄이야. 이러니 박씨 가문이 함정에 빠졌지.
빨리 막아야 해. 저게 경매에 오르는 걸. 임 선생님, 별일 없으시면 진열장에서 좀 떨어져 주시죠. 제 보물 건드렸다가 경매에 지장 생기면 가만 안 둘 거니까요. 그냥 경매에 올릴 그림이면서 최 선생님, 뭘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제가 다가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시다니. 혹시 이 그림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헛소리. 이 그림은 전문가가 직접 감정한 진품인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문제가 있는 건 이 그림이 아니라 그림의 출처겠. 무슨 개소리야. 고작 우리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다 망치려는 거야? 박씨 가문의 경례를 일부러 트집 잡고 날 모함해? 성우 형,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은 아빠가 담당 부서랑 감정팀에 확인받은 거라 문제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전 믿어요. 형이 우릴 해칠 사람 아니란 거. 제게 납득할 만한 이유만 알려주시면 당장 그림 내릴게요. 박가영! 너 진짜 미쳤어? 이 자식이 생각 없이 짓거린 말 한마디에 저 최고급 감정 전문가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박씨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을 다 망치겠다고? 무슨 명성을 망쳐? 아빠. 박삼촌,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임시성을 가진 자식이 저랑 예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제 그림에 문제가 있다고 모함하잖아요. 게다가 가영이한테 강요해서 제 그림을 내리라고 하질 않나? 자네 말은 이 그림이 출토 유물이라는 건가? 말도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세 분의 감정 보고서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 씨 가문의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소장 기록이 아주 명확해서 출토 유물일 리가 없습니다. 성우, 말해봐라. 박삼촌, 여기 보세요. 대대로 전해진 고화에 어떻게 고분에만 있는 젓갈색 흙이 있죠? 흙이 박혀있어. 제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감히 날 속여.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 녀석이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박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 눈이 멀어서 최근에 저희 회사 자금줄이 끊겼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 남의 꼬임에 넘어가 이 그림을 산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고분에서 나온 건지.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어떻게 가짜 갑오장구를 만들었죠? 최유진, 지금 여기서 억울한 척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 그림이 출토 유물인 걸 알고 날 속인 것도 모자라 우리 박씨 집안의 경매를 이용해 작물을 세탁하고 우리 가문의 백년 명성에 먹칠을 해? 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민수, 당장 치안수로 보내고 동종업계에 다 알려서 최유진을 매장시켜버려. 앞으로 얘랑 거래하는 사람은 우리 박씨 가문의 적으로 간주하겠어. 가. 박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박삼촌! 터무야, 오늘 자네 덕분이네. 최유진, 그 녀석이 그 작물을 팔았다면 우리 박씨 가문 간판이 완전히 박살났을 거야. 백년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겠지. 박삼촌, 별 말씀을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게다가 만약 제가 제때 발견 못했더라도 삼촌 실력이면 나중에라도 분명 이상한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저 제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그렇게까지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터무야, 자네가 겸손한 거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니. 자네 아니었으면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이 아이가 자네 아들인가? 자, 동우가 박할아버지라고 인사해. 박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조만간 애 데리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게. 우리 셋이서 회포나 풀자고. 네, 감사합니다, 박삼촌. 성우야, 동우가 내 특기 요리니까 어서 바빠. 우리 가영이한테 들었는데 둘 다 단 거 좋아한다며 일부러 설탕을 좀 더 넣었어. 어서 먹어봐.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어머니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할머니. 그래. 진짜 맛있어요. 자자, 성우야. 오늘 우리 둘이 제대로 한잔하자고. 전에는 내가 어리석게도 자네한테 편견이 있었어. 이번엔 자네 덕분에 우리 박씨 가문이 위기를 면했네. 내가 먼저 벌주로 한 잔 마실 테니 사과하는 의미로 받아주게. 먼저 벌주 한잔 할게. 자네한테 사과하는 의미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 사과라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사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요. 제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우려가 될 테니까요. 다 인지상정이죠. 마음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과거의 일은 다 지난 일이니까 없던 걸로 하세. 오늘부터는 우리 박씨 가문이 자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네. 앞으로 일이든 생활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우리한테 말하게.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알겠나? 오! 어머, 아주버님, 형님. 셋째 왔어? 동서, 어쩐 일이야?
어서 앉아, 어서. 마침 식사 중이었어. 앉아, 삼촌. 이리 와. 얼른 마서. 앉아서 술이나 한잔해. 왜 그래? 삼촌이랑 삼숙은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없었어. 형님, 제가 오늘 온 건요. 신청 좀 하려고요. 그 500억 원 상급금 말입니다. 예전엔 30억 원이라 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500억 원이 된 건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죠. 해외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한테 대량의 천하라 관여 도자기가 있는데 전부 예전에 해외로 유출된 보물이랍니다. 가격은요. 아주 저렴해서 80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되팔기만 하면 순수익으로 600억 원을 남길 수 있다고요. 맞아요, 아주버님. 이건 하늘이 주신 엄청난 기회라고요. 그 친구 말이 우리가 먼저 500억 원 선득금만 주면 물건을 잡아둘 수 있대요. 무사히 국내로 들여오면 우리 박씨 집안은 또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조선 왕실의 관여 도자기 800억 투자해서 600억을 벌어? 이거 나중에 크게 난리 났던 골동품 사기 사건 아니야? 이게 삼촌, 원금이 800억 원인데 넘기기만 해도 600억 원을 번다고요? 수익이 거의 원금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높으면 자기들이 직접 안 팔고 왜 헐값에 삼촌한테 넘긴대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삼촌, 제 생각에는요. 사기당하신 것 같습니다. 너 대체 누군데 여기서 헛소리야. 내 친구라고. 내 친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까지 했어. 날 속일 리가 없다고. 아유, 셋째야. 왜 그렇게 흥분해? 자자. 내가 소개할게. 얘는 우리 가영이 남자친구 임성우야. 그냥 아주 약간 의문이 생겨서 가볍게 물어본 거잖아. 설마 널 못 믿어서 그러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자자. 형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집안에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을 가져왔는데 결과가 이래요? 아무 이유 없이 외부인한테 의심이나 받고 내가 화나게 생겼어요? 셋째야, 흥분하지 마. 성우도 좋은 뜻으로 한 말이잖아. 형님, 좋은 뜻은 무슨요? 다짜고짜 우리 그이가 가져온 일에 사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쟤는요, 우리 그이가 공 세우는 꼴을 못 봐서 일부러 트집 잡고 이 프로젝트 망치려는 수작이에요. 망치긴 뭘 망쳐요? 이 사기 조직, 벌써 경찰한테 일망타진됐는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직접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에 뜬 공지예요. 이게 진짜 사기였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제가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에이, 셋째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분명히 집안에 공을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맞아요, 맞아. 전 그저 집안에 공을 좀 세우려다가 마음이 좀 급해져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상우야, 오늘은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크게 코 깨질 뻔했어. 자, 삼촌이 한 잔 주마. 삼촌, 다 같은 가족인데 감사는요.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자. 가영아, 삼촌이 예전엔 널 늘 걱정했단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내 사람 보는 눈이 너희 부모님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 성우가 참 괜찮은 애야. 하지만 정부가 내가 형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급한 성격 좀 고쳐야 해. 평소에 네가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큰 거는 네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룹 사람들에게 확인을 더 시키고. 박정복! 저 사람이 바로 박씨 집안 재산을 탐내서 결국 모든 걸 가로채고 박씨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안 돼. 얼른 아빠한테 저 사람의 본색을 알려야 해. 뭐? 박정국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안 돼.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 해. 만약 박정국이 집안 재산을 빼돌릴 작정이라면 그가 선택할 방법은 이건 정말 사기잖아. 어쩐지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알고 보니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문제를 알고 있었군. 가영아, 왜 그런 말을 했어? 삼촌이랑 삼숙이 올 때마다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삼촌이 그랬거든. 집안일 좀 돕겠다고. 근데 그룹에 가져오는 프로젝트마다 열에 8, 9은 다 손해를 봤어. 박 선생님도 손해볼 거 알면서 왜 계속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 아빠가 정이 많잖아. 그리고 수십억 정도 손해보는 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집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매번 핑계를 대서 그룹 돈을 빼낸 다음 자기들 주머니를 채운 거네. 그러고는 박 선생님한테 프로젝트 망했다고 손해봤다고 하는 거구나.
정말 재수없어. 모처럼 잡은 기회를 그 임시 녀석이 다 망쳐놨잖아. 이번 프로젝트로 나중에 다시 이렇게 큰 돈을 빼내려 하면 분명히 의심할 거라고요. 뭐가 걱정이야.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진짜 프로젝트 하나 찾으면 그만이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금 회사에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닌데 우리가 올 때까지 그 돈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게 대수야?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아무튼 그 돈은 내가 무조건 챙길 거야. 가자. 손 내워라. 박 선생님, 아까 삼촌께서 프로젝트 얘기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거래인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안 알려주시다니요. 그 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눈썰미가 꽤 좋군. 셋째는 숨기고 감추는 성격이 아니야. 걔가 원래 그래. 사업 얘기할 때는 돈 되는지만 입에 달고 살거든. 나머지 디테일은 천천히 물어봐야 알려줘. 일부러 숨긴 건 아닐 거야.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가영이랑 같이 정국 삼촌이 수작 부리는 걸 직접 잡아야겠어. 안 그러면 박 선생님은 절대 내 말을 안 믿으실 거야. 형님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따냈어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프로젝트예요. 진짜 믿을만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 짓는 거예요. 최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기지죠. 500억 원만 있으면 완공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대형 병원들에서 앞다투어 물건을 가져갈 거예요. 길어야 3년이면 원금 회수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이 가만히 프로젝트 앉아서 돈 버는 거죠. 확실히 괜찮네. 근데 우리 그룹 지금 모든 자금이 전부 실물 경제에 묶여 있어서 자금 여유가 좀 없어. 정말이지. 너무 아쉽네. 형님, 지금 수중에 자금 여유 없으신 거. 그래서 제가 다 생각해둔 게 있죠. 돈 빌리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만 그때 형님이 박씨 가문 이름으로 보증만 좀 사주시면 돼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가문 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건 이 일은 너무 부담이 커. 형이 좀 더 생각해볼게. 형님, 이건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요. 돈 때문에 이대로 놓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형이 널 믿을게. 형은 네가 선택한 프로젝트도 믿어. 하지만 가문 사업으로 보증을 서는 건 부담이 너무 커. 그러니 하나만 약속해. 대출받은 돈은 전부 프로젝트에만 써야 해. 절대 딴 데 쓰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약속할게요. 절대 형님을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형님 얼른 사인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망설이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비서, 사람 2명 보내서 박정국 감시해.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네, 대표님. 전 이만 가볼게요. 사인 받았어요? 성공했지. 참, 사채업자 일은 어떻게 연락됐어? 진작에 다 끝냈죠. 만약 걔네가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캐거나 바로 돈을 안 내준다고 하면 어쩌죠? 걱정 마. 걔네가 원하는 건 박씨 가문의 보증뿐이야.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설마 이제 와서 딴 말 하겠어? 다행이네요. 돈 들어오면 바로 고망으로 가요. 박씨 집안 식구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땐 우린 이미 멀리 도망친 후일 테니까요. 요즘 회사에서 임원들이 다 널 칭찬하더라. 다들 그러는데 무슨 소란이죠? 가서 좀 보고 와. 선생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비켜! 당신들 뭐야? 여기 왜 왔어? 박 선생님, 저희는 돈 받으러 왔습니다. 수금하러요. 무슨 수금을 해? 난 당신들한테 돈 빌린 적 없어. 당신이 빌린 게 아니라 당신 동생 닥정국이
오늘 오전에 박씨 가문 이름으로 저희한테 5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아주시죠. 오전 10시에 돈이 계좌로 들어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체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해외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더군요. 이건 명백히 악의적으로 대출받고 도망친 겁니다. 당신이 보증인이니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보, 빨리 와. 비행기 20분 후면 수동 마감이야. 서둘러야 해. 박씨 집안 사람들한테 따라잡히면 안 되잖아. 걱정 마. 우리 여러 공항에서 표 여러 장 샀잖아. 게다가 빙빙구라서 3번이나 갈아타고 왔는데 절대 못 찾을 거야. 그렇긴 해. 그 멍청이들, 내 생각엔 말이야. 지금쯤 사채업자들하고 실랑이 벌이고 있을걸. 이 500억 원이면 우리 남은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곳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유감이지만 해외로 도망갈 기회는 없을 겁니다. 임상호. 데려가. 안 돼. 이건 놔! 놓으라고! 월이자가 3할이라니. 이건 이미 법정 한도를 너무 초과했어. 이 대출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원금은 돌려주겠지만 초과하는 이자는 한 푼도 못 주겠어.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을 고소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박 선생님, 법 따지지 마시고 전 계약서만 봅니다. 서명하셨으니 결과도 책임지셔야죠. 우리 요구대로 돈을 갚든가 아니면 회사 망하는 거 지켜보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저희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쪽에서 지금 추적 중이에요. 박정국 씨 거래 내역이랑 출국 기록요. 그 사람이 500억 원을 들고 튀었는데 그 사람만 잡아오면 그 돈도 자연스럽게 회수될 텐데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경찰? 경찰이 박정국을 찾을 때쯤이면 돈은 벌써 다 탕진했을 텐데 우린 기다릴 시간 없어. 우리가 널 놔주길 바란다면 방법은 딱 하나. 박정국을 내 눈앞에 데려와. 너도 알잖아. 네가 그놈을 잡아올 수 없다는 걸.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제가 박정국 데려왔습니다. 박정국!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감히 내 몰래 대출을 받고 나한테 빚을 떠넘겨? 내가 짐승이면 형은 뭔데? 부모님이 남기신 회사. 원래 내 몫이 반이야. 내가 돈 좀 빼돌린 게 뭐 어때서? 그 500억은 당연히 내 돈이야. 넌 수양아들일 뿐인데 무슨 자격으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뭐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날 속이려는 거지. 직접 봐. 이게 그 당시에 민정국에서 발급받은 입양 증명서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날 입양하래? 이 집안에 들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증명서는 당신들이 찔린다는 증거야. 내가 재산 탐낼 건 미리 알고 이딴 서류 쪼가리로 날 방어하려고 했던 거잖아. 형은 널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이러고도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 양심? 형수님,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내친 김에 다 말해주지, 그 500억. 내가 진작에 다 빼돌렸어. 능력 있으면 찾아보든가. 최악의 경우엔 감옥 가면 그만이지. 하지만 당신들은 내 사채빚 갚아야 할걸?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당신들 길동무로 삼으면 나쁜 장사는 아니지. 너 따위가 박씨 가문을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널 돈 빼돌리게 놔둘 것 같아? 그 돈 내가 직접 이체했는데 내가 모를까봐? 끝까지 우기네. 니까짓 게 막을 수나 있어? 우긴다고? 난 우긴 적 없어. 네 돈? 여기 다 있거든? 진작에 사람을 시켜 계좌를 감시했죠. 돈을 이체하자마자 국제채권 출신팀이 바로 동결시켰습니다. 당신의 해외 계좌까지 모조리 막아버렸죠. 돈 한 푼 못 건지는 건 물론이고 이 500억 원 때문에 십몇 년은 옥살이 할 겁니다. 감옥 말이죠. 말도 안 돼.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발 부탁할게요. 부모님을 봐서라도, 우리 형제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 기회? 내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나? 네가 도박으로 잃은 돈 내가 갚아줬고 창업했다가 손해본 것도 내가 다 감당했어. 심지어 네가 재산을 요구했을 때도 난 생각했어. 네가 창업을 그만두면 지분을 좀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아까 네가 우리 박씨 집안을 끌어들이겠다고 했을 때 난 깨달았어. 더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이제부터 나와 너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우리 박씨 가문은 이제부터 너라는 사람은 없는 거야. 안 돼. 끌고 가. 형님,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발요 형님. 박정국도 잡았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사무군, 이번 일은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같이 휘말렸을 거야. 우리 가영이까지 피해를 볼 뻔했어. 아버님, 가족끼리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건 당연히 제가 할 일입니다. 좋아. 가족끼리 그런 말 안 한다니. 말이 나온 김에 임성우 하나만 묻지. 자네, 우리 가영이랑 결혼할 의향이 있나? 아버님, 바라던 바입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식 말이야. 유럽풍 홀에서 하는 건 어때? 햇살과 꽃,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야. 좋지? 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근데 우리가 골라야 해. 날씨가 좋은 날로. 내가 일기예보를 이미 확인해봤는데 다음 달 18일이 맑은 날이더라고. 온도도 딱 좋고. 당신이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을 거야. 딱 좋을 거야. 벌써 다 찾아봤어? 당연하지. 당신 일인데 내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지. 우리 결혼식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 가자. 당신이 제일 가고 싶어 하던 바다로 가서 같이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자. 여보세요? 뭐라고? 임성우가 결혼한다고? 맞아. 신부가 박씨 집안 따님 박가영이래. 결혼식은 다음 달 18일로 정해졌대. 임성우, 두고 봐. 날 떼어내려고 그렇게 쉽진 않을걸. 이상하네. 이번 생에는 어떻게 다 바뀐 거지? 설마 아빠도 회귀한 건가? 아니야. 아빠도 회귀했다면 유연이가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열받아서 칼 들고 죽이려도 하지 않았겠지. 혹시 아빠가 내 마음속 소리를 들을 수 있나? 기왕 다 눈치챘으니 아빠도 다 안 숨길게. 전생엔 아빠가 못나서 널 그리 고생시켰네. 미안하다. 아빠 탓 아니에요. 전생에 제대로 효도도 못했잖아요. 이번 생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니지. 내가 널 호강시켜줘야지. 어린 놈이 어디 아빠 관리를 뺏어. 어쩐지 내가 돈 벌 궁리만 하면 귀신같이 먼저 채가더라. 영감탱이가 다 일부러 그런 거였어? 일부러 그런 거 맞죠? 이 녀석이 말버릇 보소. 아빠 네가 고생할까봐 그랬지. 너 봐봐. 다크서클 내려온 거. 돈 버는 힘든 일은 아빠가 대신할게. 가자. 임성우 씨, 당신은 박가영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 싫대요. 임성우,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벌써 잊었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듣자하니 신부가 박씨 집안 따님이라던데? 임성우, 저 사람 감히 양다리를 걸친 거야? 양다리는 무슨, 저 여자 전처잖아요. 유연이요. 당신이 채권으란 바람 피워서 성우 오빠란 동욱이 알거지로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연기를 해? 무슨 헛소리야. 그런 적 없어. 임성우가 나한테 잘못한 거라고. 거짓말 마요. 우리 내쫓은 건 그쪽이잖아요. 아빠 물건들도 다 뺏어갔으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네가 더 잘할 텐데 감히 내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렸으니 결혼 전에 원래 내 것이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되찾아올 거다. 겸원, 임성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가영아, 미안해.
결혼식 날 마음고생하게 해서. 괜찮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충분해. 키스해! 키스해! Such a shiver,